문이 스르르 닫혔다. 철컥. 빗장이 잠겼다. 향 냄새가 방 안에 눌어붙어 있었다. 숨이 탁 막혔다. 아버지 위패 앞. 붉은 노끈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둔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초가 흔들흔들 떨렸다. 바람은 없었다. 형의 손이 쓱 노끈을 만졌다. 나는 그 손끝의 떨림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알았다. 사람을 묶는 것은 피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이 기묘한 시작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탁! 그릇이 내려앉는 소리가 먼저 내 심장을 쳤다. 나는 문턱을 넘자마자 발끝이 굳었다. 바람이 쓱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다. 겨울 끝자락 냉기가 옷감 사이로 파고들었다. 마르는 삐걱, 삐걱. 나무가 나를 알아보는 척하며 삐걱거렸다. 큰형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왔는가? 짧았다. 딱 그만큼만 나를 들여보냈다. 하인이 내 앞으로 상을 밀어놓았다. 막걸리 한 사발, 짠지 한 접시. 냄새가 훅 올라왔다. 시큼했다. 오래 묵은 누룩 냄새가 코 속에 붙고 짠지는 소금기만 남아 혀끝이 저릿저릿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사각. 상판 위에서 나무가 긁히는 소리만 남았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웃음이 터졌다. 깔깔. 왁자지껄. 둘째 형이 들어섰다. 기름진 비단 도포가 번들번들했다. 형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치맛자락을 사각사각 끌며 그를 맞았다.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아버지, 큰아버지. 팔이 덜컥덜컥 서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둘째 형 앞에는 상이 달랐다. 고기, 떡, 과일, 술.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기름 튀는 냄새가 방 안을 꽉 채웠다. 등잔불이 그 기름에 반사되어 번쩍번쩍 빛났다. 나는 그 빛이 내 얼굴을 일부러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꼈다. 큰형은 둘째에게는 웃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내게는 없던 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에서 피는 핑계일 뿐이다. 재산이 진짜 핏줄이다. 그리고 위패 옆 붉은 노끈 하나가 조용히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없는데도 파르르 떨렸다. 누가 묶어둔 것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제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음복을 준비했다. 그릇들이 탁탁 부딪히고 술병이 짤랑 소리를 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내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등잔불이 흔들흔들했다. 기름 타는 냄새가 눅진하게 올라와 머리가 멍해졌다. 둘째 형은 고기를 집어 씹었다. 쩝쩝. 입안에서 기름이 도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는 사양하는 척 한번 고개를 젓더니 결국 혼자 상을 끌어안고 먹었다. 큰형은 말리지 않았다. 말리기는커녕 나를 힐끔 보며 말했다. 가난하면 말이라도 조심해야지. 사람 구실을 하려면. 말끝이 탁 끊겼다. 그 뒤에 남는 건 비웃음뿐이었다. 나는 막걸리를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신맛이 확 올라왔다. 속이 울렁울렁했다. 짠지가 혀끝을 찌르며 짜게 남았다. 그 맛이 내 인생 같았다. 짜고 시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사각. 조용한 방에서 그 소리만 도드라졌다. 형수는 내 상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내 가난을 배우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왜 안 먹느냐? 큰형이 물었다. 나는 잠깐 숨을 삼켰다. 입안이 바싹 말랐다. 이미 먹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큰형은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더 서늘했다. 사람은 미워해도 묻는다. 완전히 버릴 때는 묻지 않는다. 나는 방을 나왔다. 문이 끼익. 바람이 훅 들어와 내 얼굴을 때렸다. 마당 흙냄새가 축축하게 올라왔고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멍멍 어둠을 쪼갰다. 나는 선산 쪽으로 걸었다. 자박자박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졌다. 달빛이 스윽 길을 긁고 지나갔다. 그 길 끝에서 붉은 노끈이 다시 떠올랐다. 묶인 건 노끈이 아니라 내 숨이었다. 선산은 늘 같았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묘 앞에 풀잎이 후들후들 떨고 흙이 유난히 눅눅했다. 나는 무릎을 굽혀 땅을 만졌다. 차갑고 축축하고 손끝에 모래가 까슬까슬 붙었다. 흙냄새가 확 올라왔다. 살아있는 냄새였다. 그 냄새가 도리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살아있는데 이 집에서는 죽은 사람보다도 값이 없었다. 그때 묘비 옆으로 붉은 노끈이 보였다. 누가 여기까지 와서 묶어둔 걸까? 노끈은 쓱 바람을 타고 내 손목을 스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움찔했다. 파르르 손이 떨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자박자박 딱딱한 땅을 밟는 소리. 숨결이 거칠었다. 거기서 뭐 하느냐? 둘째 형이었다. 술 냄새가 훅 끼쳤다. 단내와 신내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번들번들하게 비추었다. 그 번들거림은 고기 기름 같았다. 사람의 탐욕도 저렇게 빛이 나나 싶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여기서 진짜를 말하면 끝이었다. 나를 막걸리와 짠지로 굴린 세월이 오늘 밤에도 나를 눌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거짓을 꺼냈다. 새벽에 풍수 노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말하자 둘째 형의 눈이 번쩍했다. 그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라 내 속이 오히려 서늘해졌다. 무슨 소리냐?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붉은 노끈을 살짝 쥐었다. 거칠거칠한 섬유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다. 이 묘자리가 장구열이라 합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가운데가 불룩하고 양끝이 막힌 자리. 기운이 장남과 차남에게만 돈다더군요. 둘째 형의 목젖이 꿀꺽 움직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막내는 기운이 새어나간답니다.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둘째 형의 얼굴이 파르르 떨렸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박혔다. 나는 그 두려움을 보며 확신했다. 형들은 재산을 사랑한다. 하지만 선산이 망가지는 건 더 무서워한다. 그리고 나는 그 공포를 붉은 노끈처럼 천천히 당길 작정이었다. 새벽이었다. 닭이 울기 전의 어둠. 공기가 살갗에 달라붙어 서늘했다. 나는 창고에서 괭이를 꺼냈다. 철이 돌에 스치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심장도 함께 쨍하고 울렸다. 선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미끄러웠다. 흙이 질퍽질퍽, 발이 푹푹 빠졌다. 입김이 하얗게 뿜어졌다. 나는 그 하얀 숨을 보며 생각했다. 이 숨이 끊겨도 형들은 내 장례를 치를까? 아니, 그들은 내 죽음도 계산할 것이다. 묘 앞에 섰다. 달은 이미 기울었고 등 뒤 숲에서 부엉이 울음이 후욱 길게 끌렸다. 그 소리가 내 등을 긁는 것 같았다. 나는 괭이를 들었다. 슥, 흙 위를 한번 긁었다. 툭, 흙이 갈라졌다. 냄새가 확 올라왔다. 젖은 흙냄새, 썩은 풀냄새, 차가운 돌냄새가 섞였다. 그때였다. 멈춰라. 발소리가 쿵쿵 쏟아졌다. 큰형과 둘째 형이 달려왔다. 둘째 형은 숨이 차서 헉헉거렸고
큰형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가 감히 조상묘를. 큰형이 소리쳤다. 목소리가 쾅하고 산에 부딪혀 돌아왔다. 나는 괭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손바닥이 떨렸지만 더 단단히 쥐었다. 거친 자루가 살을 파고들었다. 따끔했다.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짧게, 강하게. 둘째 형이 나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흔들흔들. 그러고는 괭이를 다시 들었다. 내 운이 새어나간다는데 막을 길이 이것뿐이라면 파야지요. 그 말에 둘째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파르르, 턱이 떨렸다. 그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불효가 아니었다. 집안 운이라는 말로 포장된 자기 몫이었다. 큰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가 필요하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나는 붉은 노끈을 꺼내 손목에 감았다. 슥, 매듭을 느슨하게 했다. 그 매듭은 협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내 결심의 끈이었다. 그날 오후 사랑채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하인들이 탁탁 뛰어다녔을 텐데 오늘은 발소리마저 죽어 있었다. 침묵이 방 안에 눌어붙었다. 마치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한 듯했다. 그 침묵은 공모 같았다. 그리고 그 공모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었다. 사각사각. 문서가 펼쳐지는 소리. 종이의 마른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먹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큰형의 손이 종이를 누르며 떨렸다. 둘째 형은 시선을 피했다. 눈동자가 스윽 흔들렸다. 여기까지다. 큰형이 말했다. 논세 맞이기. 밭 두 맞이기. 그 숫자가 공중에서 떨어져 내 가슴에 박혔다. 쾅! 그제야 숨이 쉬어졌다. 나는 문서를 받았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그 따뜻함이 돈 때문인지 사람 취급을 받은 기분 때문인지 모르겠다. 둘째 형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신 묘를 건드리지 마라. 그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내 몫을 되찾은 것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붉은 노끈을 꺼냈다. 이번엔 묘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묶었다. 슥, 매듭을 만들었다. 그 노끈은 이제 협박이면서 기억이면서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훅 불었다. 막걸리 냄새가 다시 떠올랐다. 짠지의 짠맛이 혀끝을 찔렀다. 그 모욕이 내 등을 밀었다. 나는 문서가 든 품을 꽉 눌렀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오늘부터 끊는다. 술도, 노름도, 헛된 체면도. 사람이 가난한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버리면 다시는 일어서기 어렵다. 밖에서 닭이 꼬꼬댁 울었다. 새날이 왔다. 붉은 노끈이 품속에서 조용히 파르르 떨렸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수군수군, 웅성웅성.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의 눈이 스응 나를 스쳤다. 고기 굽는 냄새, 젖은 집 냄새, 땀 냄새가 뒤엉킨 공기 속에서 내 이름이 떠다니는 게 느껴졌다. 선산을 파헤치려 했다더라. 막내가 집안을 망치려 했대. 말은 작았지만 칼날 같았다. 툭, 툭, 가슴을 찔렀다. 나는 쌀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보자기가 어깨에 파르르 흔들렸다. 햇빛이 따갑게 내려꽂혔다. 눈이 시렸다. 그때였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연기. 훅, 훅 하늘을 긁었다. 내 집 쪽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발이 먼저 뛰었다. 쿵쿵쿵.
숨이 가빠졌다. 목 안이 타들어갔다. 매캐한 냄새가 이미 코끝에 닿았다. 헛간이었다. 화르르. 집단이 타오르고 있었다. 불꽃이 스르르 번지며 나무 기둥을 핥았다. 타는 냄새. 짙고 거칠고 숨막히는 냄새. 아내가 물동이를 들고 있었다. 찰박찰박. 물이 쏟아졌지만 불은 쉽게 죽지 않았다. 당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동자가 흔들흔들. 나는 옷을 벗어 불을 덮쳤다. 탁탁. 불씨가 튀어 팔을 스쳤다. 뜨거웠다. 따끔했다. 누군가 일부러 붙였다. 그걸 직감했다. 헛간 한쪽 기둥에 그을린 자국 사이로 붉은 노끈 조각이 타다 남아 있었다. 파르르. 누군가 내 상징을 알고 있다. 누군가 내 협박을 알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배신했다. 불은 간신히 잡혔다. 짚은 새까맣게 눌어붙었다. 손으로 만지자 바스락, 바스락 부서졌다. 제가 날렸다. 코가 따끔했다. 마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 있었다. 돕지 않았다. 그저 보았다. 그 침묵, 그 외면,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불탄 기둥을 살폈다. 그 으름 사이에 기름 자국이 번들번들했다. 누군가 등잔 기름을 부었다. 어젯밤 누가 왔느냐? 내가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하인이 다녀갔습니다. 하인. 큰형 집 하인. 심장이 탁 멎었다. 그 녀석은 문서를 작성하던 날 사각사각 종이를 넘기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을 피하던 얼굴. 쓱 흘기던 시선. 나는 그 집으로 향했다. 걸음이 거칠었다. 모래가 사각사각 밟혔다. 햇빛은 눈을 찔렀고 이마에서는 땀이 또르르 흘렀다. 대문 앞에서 멈췄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낄낄. 잔 부딪히는 소리, 짤랑. 불이 난 집은 내 집인데 웃음은 여기서 난다. 나는 대문을 밀었다. 끽. 마당 한가운데 그 하인이 서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스윽 흔들렸다.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 짧게 물었다. 그는 웃었다. 입꼬리가 비틀렸다.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나는 한 발 다가갔다. 그의 옷자락에서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매캐했다. 불은 우연이 아니다. 그의 눈이 번쩍했다. 순간이었다. 그 안에 공포가 스쳤다. 누군가의 짓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지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문이 덜컥 흔들렸다. 쾅! 바람이 아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났다. 사박사박. 2명 이상. 아내가 숨을 삼켰다. 누구죠? 나는 붉은 노끈을 꺼냈다. 손목에 감았다. 슥. 매듭을 단단히. 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그림자 둘. 얼굴은 가렸다. 선산을 건드리면 다음은 집이 아니다. 낮은 목소리. 짧았다. 위협이었다.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흙이 바삭 부서졌다. 형이 시켰느냐? 그림자 하나가 움찔했다. 아주 잠깐. 그 순간 나는 달렸다. 쿵쿵쿵. 그들도 달렸다. 발자국이 흩어졌다. 자박자박 흙이 튀었다. 숲으로 들어섰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따끔. 숨이 거칠어졌다. 가슴이 타는 듯 아팠다. 그중 하나가 미끄러졌다. 퍼. 나는 그를 붙잡았다. 옷을 낚아챘다. 질긴 배가 찢어졌다. 찢어진 소리, 쩍. 그의 손목에 묶인 것이 보였다. 붉은 노끈. 내가 묶은 것과 같은 매듭.
나는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이건 내 방식으로 나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배우는 분명했다. 형들은 침묵한다. 하지만 침묵은 무기가 된다. 나는 그날 밤 깨달았다. 이 싸움은 논밭이 아니라 두려움을 누가 먼저 꺾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나는 그를 땅에 눌렀다. 퍽! 등이 흙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숨이 거칠게 오갔다. 헉, 헉. 밤 공기가 차갑게 폐를 찔렀다. 그의 손목에 묶인 붉은 노끈이 달빛에 번들거렸다. 내가 묶던 매듭과 같았다. 슥, 손끝으로 만지자 거친 섬유가 살을 긁었다. 누가 시켰지? 나는 낮게 물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턱이 파르르 떨렸다.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말해. 나는 손목을 더 눌렀다. 그가 신음했다. 아! 숲에서 바람이 훅 불었다. 나뭇잎이 사각사각 부딪혔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이 훅 길게 늘어졌다.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묘를 파면 집안이 망한다 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누가? 짧게. 둘째 어른이 겁을 먹으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놀랍지는 않았다. 나는 그를 놓지 않았다. 불은 왜 질렀지? 그는 눈을 감았다. 겁을 주라고. 껌. 나는 피식 웃었다. 짧고 마른 웃음. 겁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다. 노끈은 왜 묶었지? 그가 대답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틀렸다. 그리고 그를 놓았다. 그는 허겁지겁 도망쳤다. 자박자박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빛이 식은 칼날처럼 비쳤다. 손바닥에 남은 노끈 감촉이 따끔거렸다. 그들은 내 방식을 흉내냈다. 그러나 모른다. 나는 더 이상 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사박. 나는 돌아섰다. 큰형이었다. 그는 모든 걸 들은 얼굴이었다. 큰형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잘라냈다. 한쪽은 빛, 한쪽은 그림자. 다 들었다. 그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나는 붉은 노끈을 손목에서 풀었다. 슥. 매듭이 느슨해졌다. 헛간에 불을 지른 것도, 사람을 보낸 것도. 큰형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다. 풀잎이 후들후들 떨렸다. 집안을 지키려 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속에서 무언가가 탁 부러졌다. 집안? 나는 한 발 다가섰다. 흙이 사각사각 밟혔다. 집안이 아니라 형님의 몫이겠지요. 큰형의 눈이 번쩍했다.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노골적인 적에 너는 선산을 협박했다. 형님은 내 삶을 태웠습니다. 말이 부딪혔다. 쾅. 잠시 정적. 멀리서 개가 멍멍 짖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큰형이 낮게 말했다. 관아에 갈 것이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 숨죽인 칼질보다 밝은 곳에 칼날이. 큰형이 돌아섰다. 도포 자락이 사각사각 흔들렸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혼자 남았다. 손목에 감았던 노끈을 다시 쥐었다. 이제 이 노끈은 협박이 아니다. 증거도 아니다. 전쟁의 신호다. 하늘이 점점 밝아왔다. 닭이 꼿꼿해 울었다.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는다. 숨지 않는다. 관하로 간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았다. 공기가 눅눅했다. 집 냄새와 말똥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나는 관아 마당에 서 있었다. 툭, 툭. 내 발에서 흙이 떨어졌다. 형들도 와 있었다. 큰형은 고개를 들고 있었고 둘째 형은 눈을 피했다. 관아의 북이 둥둥 울렸다. 그 울림이 가슴을 때렸다. 막내를 들이라. 아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사각사각 붓이 움직이는 소리. 기록이 시작되었다. 나는 앞으로 걸었다. 마루가 덜컥 울렸다. 발바닥이 차가웠다. 사또는 향 냄새 속에 앉아 있었다. 연기가 스르르 올라 천장을 핥았다. 눈빛은 차가웠다. 선산을 파헤치려 했다고 들었다. 짧은 말.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파지 않았습니다. 큰형이 곧장 끼어들었다. 괭이를 들고 묘를 찍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쾅 울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흙을 찍었습니다. 묘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다. 수군수군. 웅성웅성. 사또의 눈이 번쩍였다. 풍수 노인을 만났다 하였지? 이제 거짓이 시험대에 오른다. 나는 대답했다. 예. 심장이 쿵. 하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붉은 노끈이 소매 안에서 파르르 떨렸다. 그 노인을 데려오라. 사또의 명이 떨어졌다. 탁! 방망이가 책상을 쳤다. 침이 마른다. 목이 바싹 탔다. 입안에서 새맛이 났다. 큰형의 입꼬리가 스윽 올라갔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노인은 없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떠났습니다. 관아 안이 웅성거렸다. 없는 자를 핑계 삼는구나. 큰형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높았다. 조급했다. 나는 천천히 품에서 붉은 노끈을 꺼냈다. 사각. 섬유가 비볐다. 이 노끈은 그 노인이 묘 옆에 묶어둔 것입니다. 나는 매듭을 보여주었다. 장구열이라 하며 기운이 한쪽으로 쏠린다 하였습니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향 냄새가 더 짙어졌다. 장구열이라. 둘째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파르르,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의 싸움이라는 걸. 사또가 물었다. 왜 묘를 파려 했느냐? 나는 답했다. 운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짧았다. 그러나 방안이 조용해졌다. 큰형이 다시 외쳤다. 거짓입니다. 저놈은 재산을 빼앗으려. 재산은 이미 문서로 넘겼습니다. 나는 끊어 말했다. 사각사각. 아전이 문서를 펼쳤다. 사또의 눈이 종이를 훑었다. 이제 형의 차례다. 사또가 고개를 들었다. 문서는 자의로 작성되었다. 짧은 판정. 큰형의 얼굴이 굳었다. 턱이 딱딱 굳었다. 협박이었습니다. 그가 외쳤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묘를 실제로 판 흔적이 있습니까? 정적? 사또가 아전에게 명했다. 선산을 조사하라. 며칠 뒤 관아 마당. 북이 둥둥 울렸다. 아전이 보고했다. 묘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흙만 겉으로 찍힌 흔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스르르 긴장이 풀렸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후. 큰형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저놈이 집안을 망쳤다. 그의 발악이 시작됐다. 불도 내가 꾸민 것 아니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관아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불을 지른 자는 형님의 하인입니다. 웅성.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사또의 눈이 번뜩였다. 사실이냐? 이제 칼날이 돌아섰다.
하인이 끌려왔다. 무릎이 탁 꺾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땀이 줄줄 흘렀다. 짠 냄새가 났다. 누가 시켰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하인의 눈이 흔들흔들했다. 큰형을 쓱 바라봤다. 큰형이 소리쳤다. 겁을 준 것뿐이다. 그 한마디, 관아 안이 쾅 하고 터졌다. 집안을 지키려 했다. 큰형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발이 덜컥 바닥을 찼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집안이 아니라 재산이겠지요. 침묵. 향 냄새가 짙어졌다. 땀 냄새, 먼지 냄새, 긴장 냄새가 뒤섞였다. 사또가 결론을 내렸다. 묘를 파지 않았다. 문서는 유효하다. 방화는 엄히 다스린다. 탁! 판결이 떨어졌다. 큰형의 어깨가 툭 내려앉았다. 둘째 형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붉은 노끈을 손에 쥔 채 이제 이 노끈은 협박이 아니다. 증명이다. 관아를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따가웠다. 공기가 맑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수군거리던 입들이 닫혔다. 큰형이 내 앞에 섰다. 이걸로 끝난 줄 아느냐? 짧았다. 하지만 독이 실려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러나 더는 말하지 못했다. 둘째 형이 낮게 말했다. 묘는 건드리지 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음만 고쳤을 뿐입니다. 바람이 쓱 불었다. 노끈이 소매 안에서 흔들렸다. 형제는 돌아섰다. 사각사각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혼자 남았다. 이 싸움은 이겼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 것이다. 흙처럼 조용히 단단하게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는다. 버틴다. 일어선다. 붉은 노끈은 이제 내 결심의 매듭이다. 10년이 흘렀다.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비가 후두득 떨어지고 눈이 소복소복 쌓였다가 햇살이 번들번들 논을 태웠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났다. 닭이 꼬꼬댁 울기 전 공기가 가장 차가울 때 괭이를 들면 철이 흙을 긁는 소리, 사각.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이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배겼다. 까슬까슬. 피가 맺혔다 마르고 또 갈라졌다. 흙냄새는 이제 낯설지 않았다. 젖은 흙, 마른 흙, 비에 씻긴 흙, 볕에 익은 흙. 나는 냄새만 맡아도 상태를 알 수 있었다. 일꾼들을 무작정 늘리지 않았다. 손 빠르고 성실한 자 둘만 남겼다. 수학의 몫은 정확히 나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가을이 오고 벼가 철썩철썩 고개를 숙였을 때 나는 약속을 지켰다. 짤랑. 곡식 자루가 나뉘었다. 그날 일꾼의 눈빛이 달라졌다. 사람을 얻는 법을 나는 늦게 배웠다. 아내는 말이 적었다. 겨울밤 바람이 쌩쌩 창문을 흔들었다. 기름 등잔이 흔들흔들 떨렸다. 아내의 손은 거칠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따뜻했다. 힘들지 않소?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버티면 됩니다. 짧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헛간이 탔던 자리에 우리는 다시 기둥을 세웠다. 망치가 탕탕 울렸다. 땀 냄새가 짙게 배었다. 밤이면 그녀는 말없이 바느질을 했다. 사각사각 바늘이 천을 통과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버티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버티는가? 붉은 노끈은 창고 한켠에 걸려 있었다. 이제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다짐이었다. 흉년이 들었다. 눈이 갈라졌다. 쩍쩍. 흙이 입을 벌렸다. 벼가 힘없이 쓰러졌다. 바람이 휙 스치면 잎이 바스락 바스락 부서졌다. 마을이 술렁였다. 수군수군. 막내도 끝났겠지. 나는 곡식을 바로 팔지 않았다. 헛간에 쌓아두었던 자루를 꺼냈다. 먼지가 후욱 날렸다. 일꾼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금 나누자. 나는 말했다. 그들의 눈이 촉촉해졌다. 파르르 떨렸다. 그해 나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을 잃지 않았다. 밤 아내가 물었다. 후회하지 않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남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 말이 내가 자식들에게 남길 말이 될 줄 그땐 몰랐다. 몇 해 뒤 노는 다시 푸르렀다. 철썩 물길이 고였다. 햇빛이 반짝반짝 수면 위에서 부서졌다. 내 이름이 장터에서 들렸다. 막내네 노는 물길이 다르다. 품삯도 정확히 준다더라. 소문이 달라졌다. 수군수군이 웅성웅성으로 바뀌었다. 나는 여전히 검소했다. 집을 크게 고치지 않았다. 기와 대신 집지붕 그대로였다. 막걸리 냄새가 풍기는 주막을 스윽 지나쳤다. 노름판의 웃음소리가 낄낄 울려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붉은 노끈을 가끔 꺼내보았다. 거칠거칠한 감촉이 손바닥을 긁었다. 이 노끈이 나를 묶은 게 아니라 나를 세웠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어느 날 둘째 형이 찾아왔다. 사각사각 마루를 밟았다. 숨이 가빴다. 살림이 기울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말없이 물을 내왔다. 찰랑. 그는 말했다. 조금만 도와다오. 한때 나를 막걸리와 짠지로 밀어냈던 사람. 나는 잠시 붉은 노끈을 떠올렸다. 협박이었고 기억이었고 배신이었고 다짐이었던 그 노끈. 나는 대답했다. 묘는 하나입니다. 그는 눈을 들었다. 같은 선산 아래에 묻힐 사람들 아닙니까? 바람이 스윽 불었다. 햇빛이 따뜻했다. 10년의 시간이 나를 바꿨다. 이제 남은 건 돌아가는 길이다. 형의 집 대문은 예전 같지 않았다. 끽. 문짝이 기울어 소리를 냈다. 기와는 몇 장이 깨져 덜컹덜컹 바람에 흔들렸다. 마당에는 잡초가 스르르 자라 발목을 스쳤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집이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짤랑. 웃음소리, 깔깔. 그 모든 게 사라졌다. 큰형은 마루에 앉아 있었다. 어깨가 축 늘어졌다. 눈빛이 흐릿했다. 왔다. 그 한마디에 힘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사각사각. 마른 흙이 밟혔다. 집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감돌았다. 가난의 냄새였다. 내가 익숙하게 알던 냄새.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막걸리 한 사발. 짠지 한 접시. 그날의 맛이 혀끝에 스쳤다. 그러나 나는 그 기억을 삼켰다. 도울 것이 있습니까? 짧게 물었다. 큰형의 눈이 번쩍 들렸다. 놀람과 경계가 섞였다. 왜? 나는 대답했다. 묘는 하나니까요. 바람이 쓱 마루를 스쳤다. 붉은 노끈이 소매 안에서 파르르 흔들렸다. 복수는 요란하다. 그러나 용서는 조용하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었다. 큰형의 장남이 나를 노려보았다. 눈빛이 매섭다. 젊은 피의 도끼가 번들거렸다. 아버지를 망친 건 당신이다. 툭. 말이 날아왔다. 마당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닭이 획 날아올랐다. 퍼덕퍼덕.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스스로의 두려움에 졌다. 그가 주먹을 움켜쥐었다. 파르르 떨렸다. 문서를 돌려내라. 그 말은 선언이었다. 탐욕의 마지막 발악. 나는 천천히 붉은 노끈을 꺼냈다. 슥. 그 앞에 놓았다. 이 노끈을 보느냐? 그는 눈을 깜빡였다. 이건 협박이었다. 그리고 기억이다. 배신이었고 약속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발밑 흙이 사각사각 부서졌다. 지금은 완성이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요란한 악은 마지막까지 소리친다. 그러나 힘이 없다. 그의 주먹이 스르르 풀렸다. 해질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노을이 번들번들 지붕 위를 타고 흘렀다. 큰형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낮았다. 바람에 묻힐 만큼. 그러나 나는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부들부들. 한때 나를 밀어내던 그 손이. 나는 붉은 노끈을 꺼내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묶지 않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10년 전 우리는 두려움으로 서 있었다. 지금은 후회로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외면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다음 해에 큰형의 집은 다시 일어섰다. 기와가 새로 얹히고 마당이 정리되었다. 나는 논의 물길을 함께 봐주었다. 철썩철썩 물이 고르게 돌았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다. 형제는 결국 형제지. 막내가 사람이다. 웅성웅성은 이제 칭찬이 되었다. 나는 으스대지 않았다. 집도 그대로였다. 집지붕, 낮은 담. 아내가 마루에 섰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했다. 고생 많았소. 그녀는 웃었다. 잔잔하게. 악은 늘 요란했다. 불처럼 화르르 타올랐다. 그러나 선은 물처럼 조용히 흐른다. 결국 남는 건 물이다. 밤. 나는 다시 선산에 섰다. 바람이 쓱 불었다. 풀잎이 후들후들 떨렸다. 흙냄새가 깊고 부드러웠다. 달빛이 묘를 은빛으로 감쌌다. 나는 붉은 노끈을 꺼냈다. 거칠거칠한 감촉. 처음 만졌을 때의 떨림이 떠올랐다. 협박이었던 밤. 배신이 번졌던 불길. 관아의 북소리. 10년의 흙냄새. 모든 시간이 이 노끈에 묶여 있었다. 아내가 곁에 섰다. 말없이 나는 노끈을 묘목에 느슨하게 묶었다. 슥. 이번엔 조였다 풀지 않았다.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는 낮게 말했다. 기억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악은 요란하다. 소리치고 태우고 흔든다. 그러나 선은 조용하다. 묵묵히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끝까지 버틴다. 진실을 놓지 않는 자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노끈이 흔들린다. 묶이지 않는다. 그저 이어진다. 나는 돌아섰다. 달빛 아래 발걸음이 사각사각 울렸다.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묘를 향해 괭이를 들었겠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